안녕하십니까. 뉴스를 넘어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경제 전문가 없이 그저 충성파로만 채워진 시진핑 3기 출범에 대해서 이 글로벌 시장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시간으로 25일자 지면에서 시진핑 3기 출범에 실망해서 미국에 상장된 65개 중국 기업으로 구성된 나스닥 골든 드래곤 차이나 지수가 전날보다 14.4% 급락하면서 지난 2013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또 시가총액은 73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5조 7,100억 원 정도가 증발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홍콩과 중국 본토에서도 추락을 했는데 홍콩의 항생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36% 떨어진 15,180.69로 이는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초 이후에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도 이날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본토 기업들로 구성된 홍콩 H지수는 7.30%가 추락했는데 역대 중국 공산당 당대의 직후에 하락률로 보면 1994년 해당 지수 출시 이후에 최악의 추세를 기록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어서 중국 영내 위안화 가치도 2008년 초 이후에 최저치를 나타냈고 중국 역외 위안화 가치도 달러당 7.2552 위안으로 떨어졌는데 2010년 거래 개시 이후에 최저치를 찍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시진핑 3기 출범 여파로 특히 중국의 인터넷 및 기술주가 큰 타격을 입었는데 알리바바를 비롯해 가지고 바이드, 판도더 이런 기업들은 두 자릿수 % 수준의 손실을 입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투자자들이 대거 이들 기업 주식 투매에 나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엄청난 폭락을 했을까요? 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관련 주가 등이 대폭락을 한 가장 큰 이유는 한마디로 이 시진핑 3기 출범에 대한 강한 불신과 실망감 때문일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여기에 대해서 윌리엄 블레어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비비안 린 서스턴의 이 말을 빌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마음에 중국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높아졌다 그러면서 시진핑 3기가 기업 친화적이지 않고 반시장 경제적인 인물 일색인 것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회의감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얼리언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제이슨 수도 중국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7인 상무위원회에 리커창 총리가 제외가 되고 친성장 기술 관료들마저도 배제됐다는 사실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을 했습니다. 블룸버그도 이 시진핑 1인 지배체제가 예고되면서 제로 코로나 같은 이런 기존 정책의 변화가 없으리라는 시장의 깊은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홍콩 킹스턴 증권의 디키 우엉은 홍콩 증시가 공포에 따른 투매, 그러니까 패닉 셀링 분위기라 그러면서 이 중국 지도부 개편과 미중 긴장이 계속 투자 심리를 끌어내리고 불확실성을 늘리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신순 킹스 칼리지 런던 부교수도 CNBC 방송에 3연임을 확정한 시 주석이 민간 분야 성장을 저해할 정치적 실수를 저지더라도 아무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정치적 여건이 조성된 것이 시장의 실망감을 불러온 요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신순 부교수는 이어서 이번 지도부 개편으로 지난 몇 년간 민간 부문을 희생하면서 공공부문을 우선시하는 데 집중한 시 주석의 정책들이 바뀌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작아졌다 그러면서 이것이 극도의 우울한 경제 전망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진핑 3기의 가장 큰 특징, 이걸 말하자면 원팀, 원리더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체제의 특성은 정치나 국가 안보 면에서는 일사불란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런 강점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원팀 체제가 브레이크 없는 중국으로 만들어가지고 자칫 엄청난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지난 시진핑 2기 때는 파벌도 다른 지도부 그리고 권력 분점을 했기 때문에 이 시진핑의 노선에 제동을 걸 수 있었습니다만 시진핑 3기는 그럴 만한 인물이 전혀 없다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경제 전문가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시진핑 3기의 권력 핵심부인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위원 24명의
이념과 안보를 강조하는 선전선동 그리고 안보 관련 책임자가 대거 포진을 했는데 반면에 경제 분야 전문가인 사람은 누구냐? 시 주석의 측근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한 명이 바로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입니다. 친시장파인 리커창 총리 그리고 왕양 전국 정치협상회의 주석이 이 상무위원회에서 축출된 가운데 온건파로 분류되는 류허 부총리 그리고 이강人民은행장도 정치위원회에서 퇴진했습니다. 특히 7명의 상무위원 가운데는 경제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상 이 종신집권기를 연 시 주석이 앞으로 이른바 시진핑 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이데올로기 강화 그리고 서방과의 체제 경쟁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해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경제는 정치의 종속물이 되면서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펼칠 여지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일단 시진핑 3기에서는 경제통이었던 리커창 총리의 자리에 시진핑의 신복이자 상하이 당서기인 리창을 앉힐 것으로 보입니다. 명목상 총리가 주도하던 경제를 이제는 시진핑 자신이 직접 주도하겠다 이런 의미죠. 문제는 리창 차기 총리가 경제정책을 주도한 경험이 거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더구나 리창 차기 총리는 지난 봄에 오미크론 변이 확산 때 인구 2,500만 명인 상하이 전체를 2달 이상 봉쇄하는 초강경 정책으로 돌아서서 시민들의 극심한 고통을 초래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가 경제보다 우선인 인물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당시 상하이 봉쇄가 리창의 결정이 아닌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설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시진핑 2기에서 리커창 총리가 했던 경제 중심 정책 또 개혁개방 원칙 고수 같은 이런 정책을 시진핑 충성파인 리창이 과연 지켜낼 수 있을지 저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전망은 제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경제 전문가의 부재가 곧바로 시진핑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시진핑 3기 중국 경제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인 뉴욕타임스도 중국 지도자는 막강 권력을 휘두르게 됐다. 누가 그에게 노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을 꺼내면서 시 주석에게 그렇게 많은 권력을 부여하는 것은 엄청난 도박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는 안 좋은 소식을 보고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부하들로 둘러싸인 후에 자만심과 과도한 욕심에 눈이 먼 독재자 사례로 가득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더불어서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지방관리들이 감염될 수 있다는 증거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숨기려 했다 그러면서 일부 학자들은 시 주석이 중앙위원회에서 잠재적인 이단아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럴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차관보를 역임했던 수전 셔크도 뉴욕타임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모들은 시진핑 주석의 정책의 단점과 문제를 감히 말하지 못할 것이라 그러면서 모두가 자신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보여주기 위해서 경쟁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외교협회 이언 존슨은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에서 시 주석이 자신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주변을 충성파들로 채우는 잘못된 전략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는 그를 강해 보이게 하지만 실제로는 취약해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군사, 경제, 기술 같은 모든 분야에서 시 주석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서 경기 둔화와 대만 통일 같은 난관이 예상되는 핵심 이슈에 대한 책임 역시 시진핑이 모두 지게 되는 위험을 안게 됐다 하는 것이 이언 존슨 선임 연구원의 지적입니다. 그는 이어서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부활을 쳐냈지만 시 주석은 스스로 숨을 곳이 없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만큼 이 시진핑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진핑 3기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중국 본토 및 홍콩 그리고 미국의 중국 관련 주가가 대폭락을 했다는 거, 이건 그만큼 중국 경제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도 이 중국 경제 지표는 참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표가 미뤄졌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에서 3분기까지의 누적 성장률은 3%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의 내막을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쇼크 수준이던 2분기의 0.4%보다는 나아졌습니다만은 3분기 일부 지표는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9월 실업률 5.5%인데 8월 5.3%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백화점, 편의점 판매 같은 내수 경기의 핵심 지표인 소매 판매는 2.5% 증가에 그쳤습니다. 8월 소매 판매 증가율 5.4%였는데 예상치 3%도 밑도는 결과를 나타낸 겁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가 발표한 수치들을 봐도 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3.9%로 나왔다는 것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이 지표들은 최악의 상황인데 성장률은 2분기 0.4%에서 반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3.9%도 연간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매우 부정적 결과입니다만 벌써부터 시진핑 3기의 경제 성적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건 중국 경제 앞으로 갈 길이 험난합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